우리 토끼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주인들에게 있었던 경험이나 이야기들을 사연을 받아서 주인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그때는 중3 때였습니다. 제게는 오컬트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친해지게 된 이유는 제가 귀신 들린 놈이라는 아는 사람만 아는 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같은 반이 되어 제 별명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진짜 귀신 보이냐? 그래서 저는 웃으며 응, 여기에도 몇 명 있어 라고 말하자 걔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걔가 너무 신기했어요. 반대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거짓말쟁이 취급이나 하고 혹은 무서워하고 하면서 거리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걔랑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귀신을 너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영안이 트여있지 않아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에 평소에도 포기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아, 얘가 진짜 보고 싶구나 해서 저희 동네에 있던 귀신들이 모여있는 귀신터에 데려가야겠다 하고 걔한테 그러면 밤 12시에 내가 말하는 곳으로 와봐 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향해서 쉰 다음 밤에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 그 친구가 왔고 저는 귀신터로 같이 도착을 해서 친구한테 이제 몇 가지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경고를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 끼치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감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왔는데 돌아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저한테 여기 진짜 귀신 있냐? 라고 물어보기에 저는 당연히 보이니까 당연히 있지 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그쪽을 쳐다보기는 했지만 역시 보이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친구에게 그냥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걔가 지하까지만 구경하고 가자고 하길래 뭐 알았어 하고 같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문 안쪽에는 마치 목을 맨 것 같은 모습으로 허공에 떠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양옆으로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는데 그 귀신의 외형이 여태껏 봤던 귀신들과 다르게 너무나 공포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고 혓바닥이 튀어나와서 가슴팍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목에는 밧줄 자국과 그리고 그 밧줄 자국 주변으로는 막 몸부림치듯이 목을 손톱으로 막 긁는 그런 자국, 핏자국 같은 것들이 있었고
목을 긁느라 손톱이 다 깨지고 뜯겨져 나간 손톱 없는 손과 뜯겨져 잘려 나간 손톱들이 바닥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었고, 손과 발은 사후경직이 온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어서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굳어 있었는데, 친구가 저를 흔들면서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귀신과 눈을 마주쳤거든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걔를 건물 밖으로 끌고 미친 듯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자마자 그냥 집에 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옷도 못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그대로 피곤에 골아떨어져서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가위에 눌렸고, 눈을 뜨니 그 목맨 귀신이 제 머리 위에 떠다니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뭔가 차갑고 끈적한 액체 같은 게 뚝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피였고, 그 귀신은 제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꼭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연달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몸도 안 움직이고 덜덜 떨리고 목이 뭔가로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컥컥거리다가 방문 밖에서 내 이놈 썩 꺼져라 하고 약간 이런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막 데려가야 하는데 말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가위가 풀렸어요. 그대로 저는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되자 이제 알고 지내는 무당 누나한테서 연락을 해가지고 사정을 설명을 하니 이제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 당장 신당으로 튀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당을 가니까 누나가 바로 저한테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자살기를 계속 붙여오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혼을 내셨던 기억이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막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거는 무섭지 않아요. 토끼가 가족 중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안에 저희랑은 세대가 다른 정말 옛날, 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막 80년대 막 더 그 이전에 있을 그런 외국에서 온 여자의 옷을 하고 있는 애기가
그 방 하나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혼자 막 그냥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한 곳에만 머물던 친구였는데 주로 그곳에 있던 꼬마 여자였는데 노란색 약간 금발인 걸 봤을 땐 외국인이겠죠. 옷도 약간 드레스 느낌이 강했으니까. 근데 우리 귀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 귀신 소리는 다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귀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귀신들이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귀신은 못 보지만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알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 이야기였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어린이집은 이제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이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늦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7시나 8시쯤에 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기가 한 명밖에 없고 선생님 셋 그리고 그리고 제 동생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랑 제 동생은 애초에 뭐 그런 가족 계열이니까 아기는 아니었고 나이가 좀 있을 때죠. 근데 집 구조 중에 주방 쪽이 있는데 주방에 그 꼬맹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방 쪽에서. 그래서 음식 하시는 할머니 이런 경우 제 기억에 음식 하시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막 그 할머니한테 애가 막 떼를 쓰면서 이거 까줘 저거 까줘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까달라고 이거 까줘 이거 까줘 하면서 떼를 쓰다가 약간 앳된 여자의 목소리로 이거 까줘 하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어요. 목소리가 아예 다른 목소리로. 근데 그 소리를 하필 그 저희 동생도 귀신을 못 보고 솔직히 귀신 볼 수 있는 사람 하면은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가족 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는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동생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다른 선생님들은 약간 이런 반응이셨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아 얘네들도 소리를 내는구나. 그리고 그 소리를 낸 걸 다 듣네? 사람들이 또 다 들었네? 못 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제가 겪었던 뭔가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경험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헤헤. 이런 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기억이 다 나진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겪은 일인데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가 있었어요. 아파트를 살 때가 있어서 저는 제 방에 있고 저희 아빠는 거실에 있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제대로
안 나기는 하지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저희 그 주방이 있는 곳에 주방 왼쪽에 설거지 하고 있는 곳 왼쪽에 그 뒷베란다라고 해가지고 막 옛날에 아파트들은 이렇게 뒷베란다 해가지고 뭐 온수 보일러 막 이런 거 있고 세탁기도 거기 있고 막 그랬거든요. 뒷베란다 문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이 옆에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 어머님이 이제 그거 보고 있어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가 저희 아빠가 그래서 뭐 지나갔다가 나갔다가 하고서 다시 들어가서 뭐 한 거야 하고서 그냥 물어봤거든요. 그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정신을 그냥 딴 데 두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다가 뭐 한 거야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으셨대요. 분명 옆에 설거지를 하면서 누가 왔다가 지나갔다가 그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남편이 거길 들어갈 일이 뭐가 있다고 하고서 그냥 넌지시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겪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주인. 토끼 집에 자주 오는 귀신이 하나가 있긴 했었어요. 지지기 소리가 뭐냐고요?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아는 거죠, 주인. 귀신들은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못 본 척해. 눈 마주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마. 너 눈 맞으면 쫓아온다? 이게 항상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저 아기 때. 근데 우리가 귀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얘기하는지 아는 거지. 두 번째 사연이에요. 이거 아이씨 나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이게 토끼가 군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주인. 군대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보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이거 끝까지 읽기 너무 긴데? 이거 토끼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짧은 썰 중 하나인데요. 제가 성주에서 근무했을 때 일이에요. 저는 새벽에 통신소에 순찰을 돌아야 하는 업무가 있었기에 새벽에 항상 어두운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행동하는 것이 원칙인데 짬 처리를 당해서 매번 혼자 있었죠.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손전등도 없이 그냥 축지법 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뭔가 계속 신경 쓰였지만 말이죠. 그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순찰 올라가는 길에는 당시 어떤 공사를 위해서 조그마한 건물을 부숴놓은 상태였습니다.
뭔가 그날따라 유독 그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쳐다봤는데 그 부숴놓은 건물의 파편들 사이에서 어떤 새벽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사람 머리 같은 형태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가까이 가서 간첩인지 확인해야 하겠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서 호다닥 축지법을 쓰면서 통신소로 이동해 순찰을 마치고 그렇게 다시 눈을 감고 생활관에 도착해서 당직 사관 몰래 TV를 보고 있었던 동기들과 선임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을 했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도 봤구나 이러는 겁니다. 선임 말로는 원래 거기가 로다고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던 곳인데 새벽에 순찰 돌던 헌병들이 그 건물은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창문이 있던 구조인데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있는 창문에서 사람 머리 형태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목격한 것은 건물이 부서져 그 근처를 방황하는 귀신을 목격한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때는 2021년 12월 훈련소 수료를 마치고 특기를 배우기 위해서 정보통신학과에 갔을 때였습니다. 훈련소에서 불침번을 했을 때처럼 정보통신학과에서도 불침번을 해야 했죠. 그날 저는 새벽조에 걸리게 되어 새벽 4시에 불침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층에 2명이 한 명이 중앙을 통제하면 한 명이 복도를 돌아다니며 인원 파악을 하는 일인데 제가 복도를 돌아다닐 차례가 되어 인원 파악을 위해 복도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는 너무 어두워서 손전등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데 지급해준 손전등이 상태가 안 좋아서 희미하게 불빛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의존하면서 문에 뚫려있는 조그마한 유리를 통해 방의 인원수를 체크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방마다 조그만 유리에 이렇게 눈을 들이밀어서 확인을 하는데 간에 빈 방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말이 순간 통일이 안 됐다. 방이 남아서 복도 복도 끝에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과 방들 사이에 뜬금없이 빈 방이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약간 의아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다음 방으로 눈을 옮기려던 찰나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정체불명의 무언가의 형태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애써 잘못 본 거라고 생각을 하며 등에 느껴지는 인기척을 뒤로 하고 다음 방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복도 끝에 도달했고 아까 지나갔던 그 빈방을 지나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복도 끝에 일과 중에 자물쇠 여러 개로 굳게 잠겨 있었던 용도 불명의 방이 자물쇠가 없고 그날따라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그 빈 방에 막 인기척이 있고 이런 일들을 겪고 너무 무서웠지만 뭔가 열어보고 싶다는 느낌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고리에 이렇게 딱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아직 이 방의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병사가 나온 건가? 하고 휙 고개를 돌려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져서 빠른 걸음으로 정면만을 바라보며 중앙복도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려 해도 슬쩍슬쩍 보이는 주변 시야 속에서 저는 보게 된 거예요. 슬쩍 열려있던 빈 방과 뭔가 희미한 형태의 무언가.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더 빠른 걸음으로 중앙복도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중앙복도를 통제하고 있던 동기에게 방금 겪었던 일을 바로 말했습니다. 동기는 거짓말 하지 말라며,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며 반대편 복도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복도 끝방에 뭐 있었어? 아까 들어갔다가 나오던데? 무슨 소리야? 아까 말했잖아. 문고리에 손만 대고 다시 돌아왔다니까? 아, 이 형 또 시작이네. 반대편 이건 보고 올게.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다시 확인해보니 빈방은 닫혀 있었고, 복도 끝방은 다시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센스 좋게 동기가 장난친 거고, 제가 본 것은 착각이라고 정신승리하면서 수업을 듣던 도중 책상에 써져 있던 낙서를 보았습니다. 오생활관 귀신? 물음표? 그 이후 자대 배치받고 폰으로 정보통신학과 귀신 검색을 하니까 몇 개 나오더라고요. 착각이었겠죠. 찾아보니 막 그림까지 설명해서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그 학교에서 목격한 귀신 썰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저랑 똑같이 2층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토끼가 하나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인. 저희 부모는 귀신을 본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박물관을 갈 때였었어요. 박물관, 수중박물관이었나? 근데 그 박물관이 도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약간 그 국도? 뭐 이렇게 다리 있는 그 한 3차선 정도 되는 도로 있잖아요. 6차선이라 그러나? 왕복 6차선 이 정도 되는 그런 도로 밑에 있는 약간 이렇게 그늘이 살짝 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반대쪽에 폐건물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주차를 하고 저희는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조금 있다가 뒤늦게 들어오셨어요. 저희 동생하고 저희 어머니가 뒤늦게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건물이 박물관하고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박물관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펜스가 딱 쳐져 있고 그 아래로 살짝 절벽처럼 살짝 이렇게 공간이 내려가 있는 다음에 그 앞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게 어둡잖아요. 달이 밑이어가지고 그림자가 져서 어두운데 그 어두운 거랑 다르게 새까맣게 사람 형태의 모습을 한 귀신이 그 창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귀신 중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귀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새까맣게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새까맣게 형태가 존재를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 난 쟤네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괜찮나? 사실 무섭기는 해? 안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뭐 무섭게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인들의 반응을 보니 하나도 안 무섭군요. 자, 다음 이야기해요. 사연이 많이 왔는데 이거 다 읽다가는 토끼 목이 사라지겠는데? 우리 한옥 주인 다녀오셨어요. 망아. 제가 다음 사연이에요. 제가 6살에서 7살 때 친할아버지 집에 가끔 놀러 갔어요. 근데 시골이라서 할 만한 게 진짜 없어가지고 저랑 형이랑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죠. 그러다가 저희 형이랑 사촌 형이랑 저랑 숨바꼭질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 형이 술래가 되어서 형이 숫자를 세는 동안 열심히 숨으러 다니다가 할아버지 집 뒤쪽에 있는 창고에 갔는데 그 창고 안에는 뒤주가 있어요. 그 우리 흔히 사도세자가 갇혀 죽었다 하는 그 뒤주요. 어쨌든 그 뒤주가 자물쇠가 풀려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꼬맹아, 여긴 왜 들어왔니? 그래서 저는 술래한테 들킬 것 같아서 안 들리는 척하고 숨소리를 죽이고 웅크려 있었는데 계속 야 꼬맹이 너 말이야 너 대답해 라고 계속 말을 걸어서 저 지금 숨바꼭질 중이에요 라고 속삭였죠. 그러니까 근데 어쩌라고 대답이나 해 라면서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군지 모를 형한테 알겠어요. 대답할게요. 대신 누가 오면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했고 그 형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형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어디서 왔니? 이름은 뭐니? 나이는 몇 살이니? 등등. 저는 이제 혼자 뒤주 안에 웅크려 있는 게 생각보다 무서워서 열심히 대답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그 형에게 물었어요. 형은 누구예요? 어디 살아요? 그러자 형이
나? 나는 여기 뒷산에서 죽은 귀신이지 라고 말해서 저는 순간 뇌정지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 집안이 세습무 집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안 대대로 신을 모시는 무당 집안인 거죠. 그래서 귀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듣고 배웠고, 귀신이랑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죠. 대충 귀신의 말이 들리는 것과 귀신이 보이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게 귀신의 말에 대답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일단 못 믿는 척 하다가 도망치자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귀신에게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요 라면서 안 믿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거짓말, 너 알잖아 라면서 뒤주 안으로 손을 쓱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발목을 잡았죠. 그런데 그 손의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겨울에 물에 빠진 것 같은 한기가 느껴지더니 그 손이 제 몸을 더듬으면서 제 목까지 올라와서는 목을 조르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뒤주를 열려고 손으로 뒤주 뚜껑을 있는 힘껏 밀었는데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것 같은 덜컹 소리가 나면서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의 손에 목이 졸려서 약간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밖에서 형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땡땡아 못 찾겠다 얼른 나와.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기 빠지는 소리만 나면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더니 귀신이 저한테 너도 숨 막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눈물 나고 괴롭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고. 왜 난 이렇게 고통받아? 너희는 왜 행복하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야? 나도 놀고 싶어. 나도 놀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막 연신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뒤주 안으로 귀신이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귀신의 생김새는 귀괴했던 것 같아요. 얼굴에는 칼로 뭐라는지 모르겠는 일본어가 새겨져 있었고, 목은 성인 남성의 손자국인 것 같은 목을 조른 자국 같은 게 있었는데 얼마나 세게 졸랐는지 목이 옆으로 꺾여 있었어요. 그중 가장 기괴했던 부분은 눈이 파여 있었어요. 원래는 채워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는 것에서 그 오는 기괴함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다가 밖에서 집안 어른들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대로 기절했던 것 같아요. 아니, 죽었었나? 그렇게 저는 어디인지 모를 곳을 맴돌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서 그곳으로 걸어갔고 정신을 차리니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죠. 주변에는 울고 있는 형과 어머니, 그리고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의사쌤이 있었죠. 저는 엄마라고 쇳소리가 나오는 그런 듯한 목소리를 이렇게 쥐어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쌤이랑 형 그리고 어머니께서 순간적으로 멈칫하시더니
크게 이제 간호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들은 건데 제가 7일 동안 혼수 상태였고 목에는 어린아이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깨어나기 바로 전에 심정지 상태가 잠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사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환승 주인이 아니지, 한옥 주인, 소라 주인 한 명 더 있었는데 키엔 주인 다녀오셨어요. 망아. 이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긴 하네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우리 코에프 주인 물 먹기 받았어요. 우리 하트 주인도 다녀오셨어요. 망. 일단 먹기 전에 토끼 목이 아까 나가는 걸 좀 느껴가지고 사탕을 하나 더 먹고. 뭐야, 사탕이 깨져 있어. 우리 무지개 크리스탈 주인도 다녀오셨어요. 망아. 제가 겪은 일은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것도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생 때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면 어느 때인지 알겠죠? 되게 짧은 이야기예요. 여느 때랑 똑같이 집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알고 지내던 그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어요. 막 할아버지랑 이야기나 이런 것도 자주 하고 이제 같은 동네에 살기도 하시고 인사나 이런 것도 자주 주고 받으면서 안면도 어느 정도 트여 있고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이제 밤까지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가 한 대가 이렇게 정차돼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저희 어머님을 바라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 어딜 가시나 어디 가시나 하고 그대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내려왔어요. 근데 점점 그 음식 냄새 있잖아요.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음식 냄새가 나고 이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있고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놓고서 뭐 오늘 무슨 잔치 있어요? 아까 할아버지는 뭐 어디 가시는 거고 여기 뭐 잔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차림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이야기도 이제 저는 부모님에게 전에 들은 이야기죠.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인. 특히 기억력에 의존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이에요. 제 기억에 사연이 세 분한테서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요. 그런 것 같네요. 일곱 살 무렵 유치원생 때였어요. 유치원에서 집까지 돌아가는 길은 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거리가 1시간쯤 걸리는 장거리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저희 부모님이 저를 꼭 데리러 오셨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늦게 오신다고 연락이 오면 유치원 근처에 사는 같은 반에 친한 여자아이의 집에 놀러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 친구 A의 집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5살에서 7살 때까지 매년 다른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A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A가 또래에 비해 유독 키가 컸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하면서도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첫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도 이 친구였습니다. 당시 A의 집에는 제 집에는 없던 컴퓨터나 레고 등 다양한 장난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니어 네이버나 야후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키보드 하나로 하는 2인용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 중간중간 이제 뭐 재밌는 영상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혹은 제가 싫어하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영상들 혹은 만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A의 집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지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A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오시는 날도 있었지만 되게 인자한 분위기였다는 것과 A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 닮았다는 점만 흐릿하게 기억이 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 계시던 할머니가 정말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평소와 다름없이 주인의 평소와 다름없이 제 어머니가 늦게 온다는 연락을 받고 A의 집에서 놀던 와중 죄송해요. 목 때문에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너 신기한 거 볼래?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A는 저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A의 집 구조는 1층 단독주택에 현관문을 열면 대각선 양측으로 A의 방과 부엌이 하나씩 있었고 우측에 A의 부모님 침실로 추정되는 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관을 마주보는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A의 집에 자주 놀러 갔음에도 항상 이 방문은 닫혀 있었고 잠금 장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열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조차 들지 않는 묘한 방이었습니다. A는 거실에 있는 이 문 앞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즐거움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는 그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처음 느낀 것은 깜깜해, 냄새가 이상해, 좁아,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계단 한 칸 정도 크기의 시멘트로 만든 듯한 기다란 돌 의자가 있었고, 그곳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새하얗고 푸석거리는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꼬인 채 아래로 쭉 늘어져 있었고, 마치 숨이 멈춘 것처럼 몸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으셨지만 오직 손만큼은 반대쪽 손가락을 만지며 꼼지락거리고 계셨습니다. 사람 혼자 앉아있을 수 있는 좁은 공간, 곰팡이와 뒤섞인 고약한 악취, 창문도 전등도 없는 깜깜한 방, 꺼림직한 분위기와 달리 A는 밝은 목소리로 제 옆에서 신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A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분명 그 할머니를 비꼬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친구한테 느꼈던 묘한 분위기가 한층 짙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질 무렵 그 친구는 문을 닫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를 데리고 어른들이 올 때까지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 어떻게 놀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A가 하고 싶은 놀이에 멍하니 어울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곧바로 유치원은 방학을 맞이하였고, 이상하게도 그 뒤로 A와 추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교류가 없었던 친구인 것처럼. 가끔씩은 제 꿈이거나 어릴 적 상상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가두는 목적이었다면 어째서 바깥 세상과 가장 가까운 방에 잠금 장치도 없이 가두어 놨는지, 그 정도 악취였다면 어째서 바깥으로는 하나도 안 새어 나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렇게나 침착할 수 있었는지. 방문이 열리고 악취와 함께 A의 묘한 분위기가 짙어지며 마치 나를 인형처럼 무감정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 저는 마치 마녀에게 홀린 것 같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도 이해하기도 싫은 여름날의 기억이라고, 아니 망상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 이런 사연이었어요. 그러게요. 분위기가 되게 기괴하네요. 지금 토끼 목이 많이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연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사연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고, 토끼 경험담에 의한 그런 사연 하나 정도만 얘기하고 우리 방송은 종료를 할 것 같아요. 우리 퐁듀 주인의 물 먹기 받았어요. 역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기 쉽지 않네요. 아닌가? 1시간인가? 1시간 동안. 토끼가 기가 많이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토끼가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 제 방이 옆방하고 바로 붙어있는, 그러니까 옆집하고 바로 붙어있는 방이에요.
이제 그 방에서 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가끔씩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제 방에서 자주 주무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 방에 있을 때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 아픈 일들이 좀 많았어요. 뭐 물론 제대로 그러진 않았는데, 제대로 막 아프진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제 방을 유난히 제가 좀 무서워했거든요. 좀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원래 제가 아기 때부터 잠 못 잤어요. 막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가서도 새벽에 자다가 2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머리까지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달달달달 떨다가 못 참고 부모님 자는 방문 앞에 가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으으으으 하면서 울었단 말이야.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걸 더 무서워했죠. 네가 귀신 새끼냐 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 중간중간에 저희 어머님이 제 방에서 잔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기가 진짜 세세요. 따로 신내림을 받지도 않으셨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이상한 걸 보지 않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제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제 저는 맨날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러다 보니까 내 옆집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옆집이 기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옆집이 내가 봤을 때 옆집에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방에서 잘 때 자꾸 옆집에서 뭐가 넘어오는 게, 잘 때마다 옆집에서 계속 그 넘어오는 남자가 하나가 있었다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서 그 벽면으로. 그래가지고 저쪽 집이나 기운이 정말 안 좋구나 하고 느끼고 있던 찰나에 옆집에 계시는 사람이 점점 야위어 가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이 점점 야위어 가다가 한동안 모습이 안 보였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은 계속 중간중간에 제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인가 지나고 보니 이사를 가셨는데 혼수 상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계셨던 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준 게 있었어요. 이제 길 가시다가, 저는 그냥 가다가 이상한 게 뭐 가끔 보이고 뭐 이런 정도였다면, 저희 부모님은 저 집이 아무리 햇볕에 양지 바른 집이어도 기운이 안 좋은 게 어둑어둑하게 그림자진 것처럼 그 공간이 눌려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지나가면서 야, 저 집은 사람 많이 바뀌겠다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1년에 4번 제가 이제 그
길목을 자주 돌아다니잖아요. 그 동네에 이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길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세 번인가 네 번, 1년에 세 번인가 네 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안 보이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 옆집이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한 일들 많죠. 터가 안 좋다. 맞죠? 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기가 많은 곳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은 숲속이나 물가가 있는 숲속, 그림자가 많이 지는 곳, 이런 곳들이 보통 음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가끔 양지, 햇빛이 드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잘 안 되는 경우, 사람이 아프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귀신이 저는 귀신 같은 거 보면 모른 척 해라, 말 걸지 마라, 안 보이는 척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걸 알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특히 저희 할머니는 그렇지 않은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신기가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만 이상하게 그 영안이 너무 세게 트이셨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걸 경험해서 저에게 다 말해주셨어요. 미취학 아동일 때 계속 저희 어머니가 울었대요. 할머니한테 막 계속 막 이상한 게 보인다고. 저기 사람 안 보이냐고.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 뭐 저렇게 생긴 사람, 뭐 머리가 없는 사람, 머리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뇌가 없는 사람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울면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 이모나 할머니나 다 안 보이니까 얘가 이상한 것 같다 해가지고 막 굿하러 다니고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굿해봐야 소용이 없으셨다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그런 뭔가 무섭기까지는 않지만 약간의 뭔가 소름 끼치는 일들이라면 오늘 재밌었나요, 주인? 할로윈을 기념해서 사실 할로윈 전날에 하려 했는데 독감 예방 주사가 아파가지고 생각보다 오늘 하게 됐네요. 하루 지난. 아! 깜짝 놀래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연 중에 검은색 무언가를 본 것 같다 한 주인 사연,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또 딱 묘사가 비슷하시잖아요. 그림자랑 다르게 진짜 까만 무언가를 본 것 같다. 토끼가 말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림자의 형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귀신들인 흔적을 남긴다는 거 아세요, 주인? 그 걔네들이 움직인 자리에 흔적이 남아요. 뭔가가 이렇게 긁고 지나간 것 같은 흔적이 미세하게 남는데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형태랑 좀 달라서 한 번에 딱 보면 알 수가 있대요. 그 흔적을. 우. 오늘 사연 주신 주인들 모두 감사해요. 토끼도 재밌었어요. 다 거짓말이냐고요? 맞죠? 다 거짓말이에요, 주인. 다 거짓말이니까 안 믿어도 돼요. 주인 앞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나 땅바닥에 있는 긁힌 자국이나 갑자기 등 뒤에 문이 열리거나 이상하다, 왜 이런 오한이 들지? 하는 그런 것조차들도 항상 우리 주변을 떠돌고 우리 주변에 지나다니는 것들 안 믿으면 돼요. 그런 게 보여도. 아, 괜찮아, 주인. 무서우면 그 물어봐요. 귀신 보잖아요. 그 내가 아까 그 얘기해주신 주인 있지, 그 군대 얘기. 그거 누가 문 덜컥 열고 막 누가 지나다니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말하면 돼. 저 죄송하지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평 좌표계는 어떻게 고정하셨습니까? 그럼 딱 끝나요. 유명하잖아요, 우리 지평 좌표계. 자, 오늘의 공포 라디오는 여기서 끝.